안녕하십니까. 이리온 리서치입니다. 오랜만에 우리 네, 한 활기찬 3주 만이네요. 한 주밖에 안 됐어. 3주. 3주? 네. 와, 왜 2주 그래 3주가 쉬었잖아요. 됐죠? 뭐 저 그때 청주 탐방간이라고 못했었고 본부장님 휴가라서 못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입니다. 그래요. 아니 뭐 시장 재미도 없고 맨날 같은 얘기 한다고 늘 생각하실 것 같아서 할 말도 네. 재미가 없죠. 시장에 아침에 올라야 재밌는데. 없고. 방금 전에 남대정 연구원이랑 녹음했는데 네. 사실 아침에 얼마나 웃겼냐면 이제 둘이서 이제 나도 귀찮고 하니까 이제 그냥 좋다고 하자 뭐 이런 말도 하다가도 어제 가이던스 어제 그 컨컬들 내용 쭉 듣다가 이 비슷한 부분에 다들 이제 찝찝했던 부분이 안 했으면 하는 말들을 자꾸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어제 전자에서도 자꾸 우리는 원가에 자신 있다. 이거 보통 반도체 가격 좀 이 반도체 가격 내려도 우리는 원가에 자신 있다 얘기다. 다른 말로 하면 이건 추론이지만 아이고 막 반도체가 생각보다 가이던스는 올렸지만 뭐 그치. 내용을 까보면은 뭐 찝찝하게 보이는 게 있다. 그렇죠. 뭐 이 그런 정도 것들인데 될것 그런 같고. 내용을 이렇게 전해드리면 이게 숫자가 이렇게 잘 나오는데 자꾸 쟤네들 어쩌냐 하니까 또 많이 쉬었으니까 이제는 우리도 이제 한번 바이콜 할 때가 됐잖아. 이제 우리도 뭔가 지수 한번 강하게 칠 거 같아서 하고 생각도 있다가도 최근에 또 이렇게 실적 시즌에서 아무래도 그렇고 깜짝 놀래요. 저는 이렇게 보면 야 다들 기업은 관계자는 다 고민이 커지고 있구나 지금. 그러니까 이게 그리고 아침에 얘기했지만 의외로 소재 기업들은 단단해. 의외로 정말 의외예요. 이게 우리가 보지도 않고 있는 지금 섹터 단단다도 없어가지고 이제 우리 막 준비하고 있는데 이거 참 뭐 이런 고민들. 거기다 이제 오늘 이제 우리 연동차 연거 얘기를 하겠지만은 오늘 아마존 아침 시장 났죠. 이미 시장은 코로나 이후로 가고 있고. 맞아요. 아마존이 실적이 매출액도 예상보다 안 나왔고 가이던스도 세게 못 줬는데 이게 사람들이 기존에 온라인으로 쇼핑을 하던 게 작년이었다면은 전통적인 방식으로 쇼핑하기 시작했다라는 게 시장의 평가인 포트폴리오 거죠. 구조 재편하는 건 맞는데 이 재편하는 과정사에 이제 나라별로 백시네이션 된 정도가 차이가 있다 보니까 네, 맞아요. 그것도 큰 영향을 이것도 참 어려운 것 같고 네. 문제는 또 우리가 이제 여러 이제 뭐 운송이나 이런 뭐 자료들 준비하는 것들 이제 보고받고 이제 데이터 보고 다 하다 보니까 야 이게 그 소위 그 공급망 이슈가 해결이 잘 안 되더라고요. 맞아요. 여기에다가 또 중국의 홍수난 것도 좀 문제가 생기는 거 재밌는 거 같아요. 얘기해줄까? 원자재 가격이 안 빠져. 유가 진영이가 맨날 뭐 다시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WTI가 지금 73이에요. 다시 올라갔죠. 다 뭐 합의되고 뭐 다 되고 해도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사람들 마음속에 이 생각이 드는 거지. 수요는 아주 강하지 않은데 뭔가 코스트적으로 이쪽이 많이들 올라오는 거 아니야? 인건비도 그렇고. 이다 보니까 이제 그 고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저희들이 이 말씀이 저희가 완전히 자료 되기 전부터 이제 고민들을 전해드리다 보니 한 우리가 3-4개월 전부터 계속 고민하던 이슈들이 좀 더 구체화되고 있다는 거는 말씀을 드리는데 중요한 건 그래도 유동성이 크기 때문에 장에 올라갈 여지는 유동성의 힘에 의한 게 남아 있고 그게 네. 문제는 근데 그 유동성이 2014년에 저번에 그 최강 이코노미스트랑 했던 테이퍼링 관련 자료 들어보시면 나오는 내용인데 테이퍼 텐드럼은 없는데 테이퍼 그 2014년 하고 나서 2015년까지 그 과정에 있었던 가장 중요한 흐름 뭐냐면 달러 강세, 프레자일이라는 단어가 모건 스탠리에서 나왔었잖아요. 프레자일 5, 8 뭐 그게 바로 오늘 왜 이렇게 장황이 시작하게 되느냐 염동찬 연구원이 말했던 오늘 이머징 증시 약세. 네, 맞아요. 그 그림과 연동이 되는 거여서 좀 뒤에 말을 하겠지만 다음 주 일정 보면서 거기까지 연결해서 얘기를 합시다. 네, 일단 다음 주 일정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로 영국에서는 이 유럽이라든지 미국에서 오는 입국자들 자가격리하는 거 제한을 이제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 주부터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8월 달부터 시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제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 백신 접종자율이 이렇게 올라오고 아직 이달들이죠. 19일에 경기를 전면으로 개방을 했잖아요. 다 이제 무슨 제한 조치를 다 없애고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해외에서도 이제 여행객을 받겠다 이러고 있는데 뭐 이건 물론 아직 미국이랑은 완전히 합의된 건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여행 금지고 영국에서는 입국해도 된다라고 하고 있고 뭐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어쨌든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이 코로나 시대에서 코로나 이후 시대로 지금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다. 이거를 좀 확인하는 이슈가 이 영국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다음 주가 월 초다 보니까 이제 미국 경제 지표들이 발표될 예정인데 전반적인 지표들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보다 개선될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습니다. 실업률도 떨어질 거다, 고용자 수도 늘어날 거다, ISM 제조업 지수 다 괜찮아질 거다라고 추정치가 잡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조금 걱정되는 거는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게 어제 나왔었던 GDP가 전망치가 그 연율화 기준으로 QOQ로 한 8점 몇 %였는데 실제로 나면 10% 네, 어쨌든 6점 몇 %밖에 안 나왔어요. 이게 많이 안 나온 거죠. 여기에다가 고용 지표 같은 경우에는 생각보다 신규 실업 청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고용 회복이 생각보다 더디다는 건데 정말 ISM 제조업 지수 지난달보다 개선될까? 정말 고용 지표 개선될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다라는 이 점입니다. 부분 작은데 그 명목 GDP 노미널로 보면은 좋았어요. 뭐 그럴 그래서 어제 수는 그 있죠.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 근데 제가 이제 불안한 거는 생각보다 자산 가격들 움직임이 시장을 계속 자극하고 있는. 네네. 이런 상황에서도 시장 금리가 올라간 게 굉장히 의외였던 거죠. 그치. 그 근데- 부분을 보는 거지. 네, 저는 근데 시장 금리 올라갔었던 이유에는 이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 다 병목 현상, 구조적인 문제, 단기적인 이슈라고 생각을 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도 안정화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달러 약세까지 합쳐지면서 뭐 원자재 가격이 어제 굉장히 강했죠. 유가도 다시 오르고 구리도 오르고 전반적으로 그런 상황 때문에 이 금리가 다시 오른 게 아니라 실질 금리가 오른 게 아니라 인플레이션 우려가 올라가면서 이 금리가 올라가는 현상이 어저께 나타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 입장에서는 사실 좀 만만치 않은 환경인 거는 맞죠. 네, 이 다음 주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좀 달러 방향성, 금리 방향성과 연동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슈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는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고 그 다음에 크래프톤 청약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뭐 이게 지금은 그런 뉴스 잘 안 나오는데요. 한 7, 8년 전만 하더라도 중국에서 대형 뭐 기업들 상장 IPO 이슈 있으면은 시장이 밀렸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만큼 자금이 그쪽으로 쏠리기 때문에 이 오히려 주식시장에서는 유동성이 조금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런 건데 카카오뱅크에서 이렇게 좀 공모주 시장으로 몰렸던 자금이 이번에는 이 크래프톤으로 가는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그 중복 청약이 가능한 마지막 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뱅크보다 돈이 더 몰릴 거다라는 예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뭐 시중에 이 유동성 같은 경우 상황은 조금 더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거 뭐 청약한 그 자금 넣었었던 거 돌아와야지 이틀 후인가요? 2일, 3일이 청약일이거든요. 뭐 그때 이유가 되면 좀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 초반 정도는 좀 거래대금 감소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수급 이슈에서 다 IPO만 보고 있는데 네. 저는 최근에 이제 뭐 정말 요새 기업들이 뭐 전환사채 발행도 많이 들고 네. 막 급하잖아요 지금. 그렇죠. 리피싱 조항 바뀔 수 있으니까 사실 이것들도 내년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또 상당히 뭐 공부해볼 만한 주제 아닌가 싶더라고. 뭐 금액으로 엄청난 건 아니지만 중소형주 투자자들도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이슈 아닌가요? 뭐 10이라든지 뭐 이런 그렇죠. 거요? 뭐 굉장히 중요한 이슈기는 한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 사업 보고서를 좀 일일이 까가지고 봐야 돼가지고 좀 손이 가기는 하거든요. 최근에 근데 하여튼 많이들 하는 것 같아요. 잘하면- 심사도 늘어나는 것 같고 급하게들 규정 바뀌기 전에 빨리들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이 좀 왜냐면 공모주도 이번에 바뀌기 전에 막 하려고들 많이 했었잖아요. 네. 이거 큰 하나 옮기는 것 같아서. 맞습니다. 그 뭐 크래프톤은 사실 상장일은 크래프톤이 이 카카오보다 뒤인데 증권 신고서를 크래프톤이 먼저 냈기 그때 좀 때문에 바뀌기 전에 냈던 크래프톤은 거죠. 되는 거고 카카오뱅크는 안 되는 거고 뭐 이런 이슈가 있었죠.
네, 일정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5페이지에는 6페이지 먼저 할까요? 6페이지를 빨리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은데. 아니 5페이지부터 해요. 네, 5페이지에 있는 뭐 이제 차트 두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위쪽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미국 모기지 금리가 다시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주택 지표들이 다시 개선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자산 시장의 과열이 이제 금리 하락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모기지 금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 뭐 시중 금리를 반영을 덜해서 그런지 지금 아직 여전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지표들이 뭐 5, 6개월 만에 좀 반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미국 이 부동산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강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 드리려고 이 차트 정리했고요. 아래쪽에 있는 차트 같은 경우에는 요새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대홍수 나면은 예전에 보면은 중국에서 돼지고기 가격 오르고 인플레이션 오르고 뭐 음식료 가격 오르고 뭐 난리가 몇 번 났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정리를 해보면은 과거에 중국 홍수가 났을 때 인플레이션이 오르는 경우는 있었는데 음식료 가격 오르고 돼지고기 가격 오르고 있는 경우는 있었는데 이게 뭐 구조적으로 장기적으로 오래가는 경우는 사실 별로 없었다. 이거 왜 물어보냐면 음식료점이 약간 방어적이고 하니까 요즘 네, 음식료점이 맞아요. 라면 가격도 오르고 한다니까 이거 괜찮냐고 물어보면 내가 아주 심플하게 말씀드려요. 그냥 너무 이 코스트리 압박이 와가지고 단가들 다 올려야 되는 것 같아요 음식료들은.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좀 안정되면 이제 차익이 늘잖아요. 그 사이클 오냐고 궁금해하시는데 나는 오는 것 같지 않나 이쪽은? 잘 모르겠습니다.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신기한 얘기만 일단 듣고서 그러다 내가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 중과라고 하면은 음식료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마진율이 정말 방어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이 정치적인 이슈도 들어가고 뭐가 여러 끼어드는 게 많아가지고 라면 가격 그렇게 오래간만에 올렸는데도 이렇게 난리들인데. 네. 근데 재밌는 건 중간중간에 다 올렸어요. 그래서 뭐 제일제는 햇반 같은 것도 다 올렸고 그 두부 같은 것들도 풀먼저 다 올렸고 조용히들 다 올리고 있는데. 주행이들 올리는데 사실 라면 같은 경우가 딱 타격이 그러니까 크죠. 라면만 이게 있는 거지. 체감하는 사실 게. 제가 페이스북에 그 표를 보여줬는데 다 올리고 있으니까 네. 음식료 기업들도 잘 올린 것들 잘 보시면. 근데 뭐 최근 미국에서도 실적 발표하면은 비슷한 얘기들을 계속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 올라가가지고 이 이익률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이 내용이다. 요새 미국에서 좋은 것들은 레스토랑 그런 부시니스 네네네. 기업들, 뭐 프랜차이즈 기업들 좋아지고 있고. 사실 리오프닝 되면서 좋아지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이쪽이 들으니까. 네, 그렇긴 한데 이제 이익률에 대한 얘기가 코스트 때문에 나오고 또 하나가 이게 고용이 잘 안 돼가지고 이 비용이 좀 늘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어가지고 생각보다 이익률을 방어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좀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네, 6페이지에 있는 차트 이제 산업 이슈에서 정리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저 화면 넘겨주세요. 네. 내가 인쇄물 자료 보고 있었는데 그 왼쪽 아침에 다시 발표할 때 이거 보면서 야, 이 정도까지 내려왔나 내가 그랬었는데. 네, 왼쪽 위에 있는 차트가 이머징 주가 그 MSCI 기준입니다. 이머징 주가 지수를 선진국 주가 지수로 나눠준 건데 올라가는 구간은 이머징 강세 구간, 내려가는 구간은 선진국 강세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죠. 지금 2004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2004년, 5년, 6년, 7년이랑 생각하면은 중국이 한창 막 붐 일어났을 때잖아요. 이머징 주가 지수가 굉장히 강할 때였는데 그때보다도 이제 낮은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만큼 선진국이 이머징에 비해서 계속 강세가 나타나고 있다는 현상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2011년 이후에 이렇게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머징 국가 같은 경우에는 선진국에 비해서 주식시장이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시장 보시면은 뉴욕 증시 올랐는데 한국 떨어지고 뭐 한국이랑 뉴욕이랑 완전히 좀 반대로 가는 디커플링 나는 현상 굉장히 많이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이게 미국과 한국의 문제가 아니라 이 선진국과 이머징의 차이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 이런 디커플링이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저는 한 3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오른쪽 위에 있는 차트인데 일단 경제 성장률 전망 차이가 달라요. 지금 IMF에서 이번 주에 경제 성장률 전망치 나왔는데 올해 기준으로 해서요. 연간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는 기존 그 4월 전망치랑 7월 전망치랑 똑같습니다. 근데 선진국은 상향 조정했고 이머징은 하향 조정했죠. 그 이유는 백신 접종률에 따라서 이 경제 회복하는 속도가 좀 다른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물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상향 조정하기는 했거든요. 그렇지만 이 선진국과 이머징 전체로 본다면은 선진국은 지금 상향 조정하는 분위기고요. 이머징은 하향 조정하는 분위기였다. 뭐 이 정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선진국과 이머징의 이 디커플링이 나오는 이유는 이 달러와 강세 때문입니다. 그림 5번 보시면은 최근에 미국 시장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잖아요. 달러 같은 경우에는 올라가고 아니 테이퍼링 하는데 왜 금리가 내려가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지금 달러 자산을 굉장히 선호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면은 이머징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경제 상황 안 좋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 미국에 비해서 좀 테이퍼링 늦추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ECB에서 뭐 우리는 미국이랑 다른 길을 갖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발표했죠. 반면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테이퍼링을 좀 서둘러야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좀 늦게 계속 나오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8월 달에 잭슨홀 미팅에서 좀 관련된 얘기를 자세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금리는 뭐 미국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오를 수밖에 없고 달러가 강세가 가다 보니까 강세 통화의 자산을 좀 선호하는 현상 같은 경우에는 쉽게 확인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테이퍼링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국 채권이 좀 선호받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이머징 국가 지수랑 선진국 국가 지수의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요. 이거 네. 내가 아까 그림 오늘 이를 네. 보면서 내가 확 기억나는 시기가 언제냐면 여기 이머징 대비해서 확 꺾여 내려오는 그 시점 있잖아요. 네. 11년 이후에 네. 13년, 14년, 15년이 확 내려오거든. 네네 맞아요. 그때가 사실 미국 테이퍼링하고 그렇습니다. 그때였어요. 네. 아니 내가 미국 이거를 자산을 선호하는 시기였죠. 그 시기에 뭐 우리가 이제 좀 주가 계속 박스인데 뭐 돌아가면서 이슈는 뭐 나오는데 약한 거래 있는 나라들은 그냥 돌아가면서 계속 문제될 그렇죠. 아니에요? 그때 네, 이머징. 맞아요. 달러가 강세로 가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머징은 굉장히 힘들 수밖에 똑같진 없습니다. 않겠지만 약간 그런 느낌이 있어서 제가 아까 그래서 이때가 이머징 쪽으로 소위 패시브 자금 안 들어올 때였거든요. 네. 지금도 패시브 자금이 안 들어와서 한국이 지금 외국인들 안 사는 거죠. 외국인 안 사죠. 거기다가 그러니까. 달러가 강세면은 좀 쉽지 않고 만약에 달러가 여기서 더 강세로 간다면은 그 다음으로 나오는 거는 원자재 가격도 좀 그 다음에는 꺾이지 않을까라도 보통 생각을 순서가 하고 그 있고. 다음에 신종호 팀장이 했던 방송 들어보시면은 그 시차가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제일 안 좋은 시나리오고 이러다가 네. 이제 원자재까지 꺾이면 굉장히 꼬이는 시나리오가 나오는 그렇죠. 거고. 이머징은 더 안 좋아지죠. 근데 특히 이제 원자재 중심 국가들 같은 경우에. 그것까지 지금 하기에는 하여튼 어쨌든 바로 이 달러 강세가 좀 더 유지될 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한국으로 들어오기는 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이것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마지막으로는 뭐 중국 기업들 관련 이슈가 있는데 중국에서 지난주에 뭐 사교육 시장 뭐 이거 규제하겠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서 중국 규제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변동성이 확 튀었어요. 뭐 이런 것도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국가의 투자 심리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닌가? 그래서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의 디커플링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은 첫 번째는 선진국과 이머징의 경제 상황 차이, 두 번째는 달러와의 강세, 세 번째는 중국 규제 이슈 이 세 개 때문에 선진국과 이머징 국가의 디커플링이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나는 이거 오늘 또 오래간에 보니까 업데이트된 것보다 이익 쪽이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네,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게 한국 이익 올라오면은 보통 IT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빨리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소재랑 금융이 올라갔고요. 철강이 좋네요. 철강. 철강이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한 일주일 보면은 뭐 포스코, 현대제철 이런 것들 차트 괜찮았죠. 뭐 어저께 조금 밀렸던 것 같기는 한데 그러니까 목요일 날 어쨌든 이 실적 자체도 철강 쪽이랑 괜찮습니다. 그리고 금융주 쪽에서 뭐 기업은행 같은 데도 실적 잘 나오고 추정치 올랐잖아요. 뭐 이런 데도 있었고 HMM 같은 산업재 같은 경우에도 이익 추정치가 올라가고 하면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소재, 금융, 산업재 이 세 가지가 이익 추정치를 올렸는데요. 이게 어저께 그러니까 목요일 날 뉴욕 증시 상황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시클리컬 중심으로 지수가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다우지수 S&P 500은 올라가고 나스닥은 그만큼 못 올라가고 이런 상황이 이 경기 리오프닝이라든지 달러화가 뭐 이렇게 움직이는 방향이라든지 뭐 이런 것과 다 같이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장을 아주 극명하게 보여주는 이번 주간 데이터가 어디냐면 바로 14페이지인 것 같아요.
지역별 주간 월간 수익률을 보면 네. 와 이건 아메리카 빼고 나면 네, 맞습니다. 다른 데들 우리나라 선방한 거예요. 우리나라 굉장히 선진 아메리카라고 하면은 사실 미국이랑 캐나다 다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냥 나머지들은 뭐 다 죽쓰고 있고 미국만 지금 도약청청하고 있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참 투자자들이 아침에 뉴욕 증시 올랐으니까 오늘은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이 실망하는 날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미국 증시 뜬 날을 조심하셔야 되는데 네. 요즘 자꾸 미국 증시 보고서 치고 나간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저도 아침마다 이게 찍잖아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래도 좀 플러스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막 마이너스여가지고 이거 당황하는 날이 비슷한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라니까요. 2015에 미국이 막 치고 디커플링 얘기 가는 나올 거야. 때? 그래서 그때 달러와 맨날 하던 게 강세 뭐였냐면은 우리는 상대적으로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다. 맨날 이거 코멘트할 때 그런데 내가 그때 잊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결론은 뭐였냐면 글로벌 자금이 선택을 안 해줬다는 거지. 그리고 그때 전자축을 썼어요. 그쵸. 그러면서는 인덱스가 안 됐고 물론 그때 뭐 생각해 보면은 전자가- 중소형주가 되게 좋았었던 종목 장세였던 기억이 나네요. 15년이 좋았지. 그쵸. 당신 기억하는구나. 15년에 이제 회사 관두고 부자 됐다는 소문들이 속속 들려오던 그 시기죠. 맞아. 누가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런 얘기. 그래서 다들 잘 15년, 살고 16년 쉬었다가 16년부터 17년에 선자가 막 팍 치고 나가줬죠. 그러니까 그 사이클이 올 거냐? 그러면 전자의 장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기다리고 그까지 버텨봅시다 하는 논리도 뭐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상황은 항상 변해가니까 이번 사이클은 또 차이가 좀 있는데 그거는 뭐 다음에 어디 기회 되면 제가 세미나 때 말씀드리고 그 차이가 또 있더라고. 이게 무슨 차이냐면 핵심은 이건 것 같아요. 염려차원과 돈이 너무 많이 풀려가지고 그때 없었던 게 뭔지 알아요? 소위 코스트 관련된 인플레야. 이게 지금 이게 기업들 쪽을 되게 압박해오는 강도가 예를 들어서 아까 HMM을 갑자기 얘기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운임 같은 것들도 진정이 안 되는데 이랬던 때가 잘 보시면 항상 그랬을 때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게 고민스러운 부분은 그 부분에 있고 그리고 그에 관련돼서 좋아지는 섹터들이 의외로 견조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요즘 가끔 하고 있는 상황. 근데 하여튼 우리 그 숫자들도 최근에 계속 확인되고 있는 것 같고. 추가 볼 데이터들 더 없나요? 뭐 15페이지에 있는 차트 하나만 봐주시겠어요? 이게 뭐냐면은 EPS 가운데 쪽에 있는 게 지역별로 EPS인데요. 두 번째 줄에 있는 가운데 있는 게 미국 EPS고요. 그 나머지 밑에 있는 건 다른 선진국들인데 지금 이머징 국가들도 그렇고 다른 선진국들도 그렇고 이익 추정치 상향 조정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멈췄습니다. 근데 북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익도 올라가고 있는 거죠. 뭐 한국은 이익 추정치 올랐다라고 하지만 아시아 이머징 국가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추정치가 조금 올라가다가 지금 둔화돼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올라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달러 자산을 선호해야 될 만한 이유는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 달러가 강세로 갈 만한 환경이기도 하지만 이익 같은 경우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서 북미 지역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지금 상황은 미국에 되게 유리하게 진행되고 있어가지고 한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에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아직은 바로 그 상황이 바뀔 만한 여건은 안 된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이렇게 그래도 8월 말에 잭슨홀 지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요? 뭐 그 말 하려고. 근데 지금 그냥 전자를 되게 기다렸어요. 솔직히 말하면 전자가 뭐 이런 말 하면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전자가 너무 출하를 그런 식으로 좀 안 가져가고 좀 그래주면 좀 그래도 시장의 우려가 좀 잠잠해지지 않을까 봤는데 전자가 여기서 올라가 봤자라는 생각들을 좀 할 것 같아서 지수는 그 중소형주로 가야겠네요. 중소형주들이 근데 너무 쏠려 있어가지고 그런데 2015년대로 간다면은 정말 그 종목장 된다면은 중소형 중에서 그때처럼 뭔가 인생 바꿨다고 하는 사람들이 또 나오지 않을까요? 뭐 항상 바꾼 사람들은 많고 문제는 바꿨다는 사람들만 부상되고 맞아요. 인생 망가진 사람들은 조용히 사라지기 때문에 항상 바꾼 사람들만 많은 줄 알고 있는데 네. 주식시장이 얼마나 잔인한 곳인데요. 그래서 저는 항상 주식시장은 그렇게 만만하게 보여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하여튼 주말 저기 오늘 오후에 그 염동찬의 그 머니 셔틀이요? 또 네, 뭐 하신다고 오늘 촬영할 예정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원래 나가려고 그랬는데 결국 어레인지가 안 돼가지고 아쉽네요. 주말에 랑종 보러 가요. 랑종 왜 봐요? 저 무서운 영화 되게 싫어해요. 그 영상분이 제일 좋아하는 우리 김태리 배우 있잖아요. 네. 김태리 배우보다 더 아름다운 배우가 나와요. 이게 무슨 여주인공이에요, 진짜. 아니 그 랑종으로 변했을 때 모습 말고 그 변하기 전의 모습을 보면 아니 저 지금 극장 못 가가지고 블랙 위도우도 못 봤는데 지금 블랙이도를 랑종을 왜? 보러. 아니 블랙이도를 왜 봐? 그거 진짜 나 그거 재미없을 것 같아. 저 완전 좋아요 스칼렛 마블 요한슨. 시리즈 거 질색인데. 네. 랑종 재밌는데. 다음 왜 주에 이렇게 평이 안 수어사이드 좋지? 스쿼드도 봐야 되고. 정말 이상한 영화들만 봐. 나 수어사이드 스킨. 아, 그 저 만화책 좋아하는데? 마블 영화들 좋아하는구나. 아니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뭐 크루엘라 같은 것도 좋아하는데 못 보고 뭐. 아, 보러 가면 늦게 가면은 사람 없다니까요. 저는 아침을 선호하는데 요새 조조 영화관 아예 안 열더라고요. 나 그때 9시 건가 반 거 보러 갔는데 우리 가족 세대는 아무도 없었는데. 아 예전에는 나 막 페이스북에 사진도 7시에도 막 올렸는데 열리고 집중명 그러더니 사진. 7시에 극장 가면 한산하고 되게 좋아요. 아침? 네. 그때 가 그래. 아 요새 그 편성을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사람이 없어서. 우리 때 그때만 해도 아직 그 단계 전이어가지고 늦은 게 있어서 가서 봤는데 정말 아무도 없었는데. 하여튼 답답합니다. 요새 이제 점점점 코로나로 인한 이 답답함이 우리 일상을 좀 벗어나고 싶은데 벗어날 것 같은데 이제 나 아마존 보면서 희망이 생겼는데. 네, 저도 최근 확진자 수도 그렇고 영국도 그러고 보면서 약간 희망을 가지고 있고요. 다음 주 되면은 뭐 백신 물량도 좀 더 풀릴 거라고 하니까 좀 나아졌으면 좋겠네요. 그래요. 하여튼 활기차게 앉아갖고 하여튼 왜 토요일마다 그걸 찍어가지고 왜 이렇게 하드하게 일시킨다고 우리 소문나게 만들어가지고. 아 그래요? 저 원래 토요일 날 출근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우리 조한호 PD가 힘을 얻어야 되는데 요즘 굉장히 우울해 있어가지고 앞에서 축 처져 있어서 억지로 농담한 거예요. 주알모 PD 아니라 애기 PD 아니에요? 이것도 주알모 PD 투지. 알겠어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더 녹음할 게 있었는데 뒤에 뭐 또 있다 그래서 오늘도 녹음 더 못하겠네. 알겠습니다.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민하시죠.